항암 치료가 끝났는데 저는 왜 더 아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게 바로 비타민C였습니다. 오늘은 7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준 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항암만 끝나면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항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힘들었어요. 치료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제 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았고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항상 저리고 시리고 밤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코피였어요. 한번 나오면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집안에서 쓰러질 뻔했고 응급실로 실려가 의사가 코 속 혈관을 기구로 찢어서 겨우 멈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심한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붙잡았던 것, 바로 오늘의 주제인 비타민C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암제는 암만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암세포와 함께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함께 파괴합니다. 그래서 항암이 끝난 뒤에는 아주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게 되고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며칠씩 빨갛게 부어있고 평소라면 금방 회복할 피로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손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은 우리 몸의 첫 번째 경비원이에요. 모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경비원이 일을 하려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예요. 면역세포는 활동할 때 평소보다 몇 배, 몇십 배 비타민C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항암 후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면역은 거의 먹통처럼 느려져 버립니다. 마치 군인이 탄약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 비타민C를 영양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면역을 다시 일으키는 제건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항암 후에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면역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 바로 모세혈관 손상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항상 저리고 항상 시렸어요. 겨울이면 더 심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검붉게, 까맣게 변했습니다. 마치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머리카락도 항암 후에 다시 나긴 했지만 너무 가늘고 약했어요. 마치 실 같았습니다. 심지어 발톱이 죽어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 발톱이 죽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괴로웠던 것은 코피였습니다. 항암이 끝나고 하루만 지나면 코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휴지를 대봐도 손가락으로 눌러봐도 거즈를 잡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베개가 피로 물들 정도였어요. 나중에서야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의학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비타민C는 혈관의 벽을 만드는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마치 벽돌을 잃은 담장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항암은 우리 몸의 비타민C를 폭발적으로 마구 소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모세혈관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타민C는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C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암을 굶겨 죽인다거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저와 인생학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증명되지 않은 주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책임감 있는 건강 채널로서 지켜야 할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비타민 C는 정확히 뭘 하는 물질일까요? 그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면역세포를 깨우는 일입니다. 백혈구, 즉 우리 몸의 경비원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하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혈관의 벽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세혈관 내피, 즉 혈관 안쪽에 벽을 만드는 콜라겐이 있는데 이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출혈이 생기고 부기도 생기고 손발이 저립니다. 세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항암 후에는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비타민 C는 그걸 중화시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염증을 진정시키는 일입니다. 항암 후에는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그 탓에 피로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그 염증의 불을 조용히 꺼줍니다. 다섯 번째, 회복 과정을 빠르게 하는 일입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고 피부가 다시 자라나고 피로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 모두 비타민 C 덕분입니다. 이것이 비타민 C의 정확한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비타민 C만으로 제 몸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몸을 재건하려면 딱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면역과 혈관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미네랄입니다. 철분, 마그네슘, 아연, 칼슘.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움직이게 하고 신경을 바로잡아줍니다. 비타민 C가 담장을 지었다면 미네랄은 그 담장 안의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일을 잘해야 우리 몸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모두 의미가 없거든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일할 때 제 몸은 비로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미네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항암이 끝난 뒤에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흡수 장애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편지를 받아도 봉투를 열지 않으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저도 그랬습니다. 항암이 끝난 뒤에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3일씩 변비가 있었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고 또 며칠 변비가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무기력할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제가 발견한 방법이 있어요. 비타민 C를 흡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들 말입니다.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제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영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 C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한 번에 1000mg을 다 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씩 여러 번 나누어 먹을 때 훨씬 잘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500mg, 점심 500mg, 저녁 500mg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몸의 부담도 적고 흡수 효율도 훨씬 높아요. 두 번째는 식사 후에 먹는 거예요. 공복에 먹으면 위가 너무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은 뒤에 먹으면 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흡수도 안정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함께 하는 거예요. 레몬, 키위, 딸기. 이런 과일들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C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비타민C에 같은 종류끼리 모이는 성질이 영양분에도 있거든요. 네 번째는 철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둘이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형태에 주목하는 거예요. 일반 비타민C도 좋지만 버퍼드C나 리포솜C라는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이것들은 흡수율이 더 높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위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가 계속 사용되어서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제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은 비로소 제가 주는 영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처럼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온 양과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제 인생 기록입니다. 처음 5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제 몸이 가장 무너져 있던 시기, 즉 항암이 끝난 후 처음 5년간은 저는 매일 하루에 5000mg의 비타민C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먹었냐면 아침에 2500mg, 저녁에 2500mg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여느 비타민C가 아니라 버퍼드C라는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위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덕분에 5년 동안 별로 불편한 점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의 이야기입니다. 제 몸이 상당히 회복되면서 더 이상 고용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2000mg만 먹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제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 코피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던 그 끔찍한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3년쯤 되니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둘째, 손발 저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밤마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어요. 셋째, 머리카락이 조금 굵어졌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 변화를 처음 느꼈을 때 제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집었는데 내 머리카락이? 이러며 놀랐습니다. 넷째는 피부에 탄력이 생겼습니다. 항암 후에는 피부가 마치 종이 같았어요. 거칠고 얇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부가 다시 살이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다섯째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부엌에 가는 것도 한 발 한 발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범하게 당연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다만 제 몸을 다시 일으킨 가장 큰 힘이 비타민C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힘들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희망의 불씨를 본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와 인생학교 채널의 모든 분들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은 미네랄이 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한 이유.
스페셜 시리즈 3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인생학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